그때도 결혼한 다음에 상견례 하셨다고요? 네, 같이 산 지 7년차 됐을 때 양가 부모님이 이제서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니 결혼식 때도 못 뵀어요? 결혼식을 안 했어요. 저희는 상견례를 성과 발표회라고 했어요. 아 약간 회사 PPT 발표하는 것처럼?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양쪽 부모님이 얼굴은 보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만날 수는 없잖아. 결혼식을 원래 올해 해볼까? 시간이 나면 하자라고 했거든요. 아, 시간이 나면? 와 근데 진짜 정해진 대로 안 사시네요. 두 분을 모셨어요. 최초 아니겠습니까? 지금 뱃속에 씀씀이라고 5주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T로 바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동인의 라이프라고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사업도 하고 책도 내게 된 지호라고 합니다. 작가님이시네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연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2살 평범 어쩌면 그 아래 작은 회사 다니면서 유일한 취미는 유튜브 보기입니다. 뭔가 강강님은 너무 자랑하기가 없어서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가끔 브이로그 여행 가시는 곳을 보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늘 시골스러운 펜션이라 덕분에 제 자격지심을 건들지도 않고 빨래 갤 때 현실적인 연애나 결혼 조언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말 그대로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가 안 계시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꿈도 무엇인지 모를 제가 유일한 꿈이 30 되기 전 결혼해서 내 가족을 이루고 살자였는데 그것도 이미 지나버렸네요. 올해 32살이니까요. 2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 얘기를 하니 동거를 하자길래 결혼이 아닌 동거 선택의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동거냐? 그거는 회피 아니냐라고 했더니 고압적인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하다길래 2개월을 더 만나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동거에서 헤어지는 사람이 반 이상이라는데 제가 잘한 거겠죠? 분명 제가 놔준 건데 제가 더 버림받는 것 같고 힘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오히려 잘 된 거라며 나보고 긍정적으로 살라는 그 긍정은 대체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긍정적으로 살라는 그 친구는 여행 가서 한 달 살기를 하는 친구인데요. 제 기준에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 집을 두고 또 내 월세의 몇 배가 되는 돈을 내고 무슨 한 달 살이요. 쥐랄줄 풍년이네 싶기만 한데 나한테 무슨 조언? 솔직히 아마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내 결핍이 화가 되는 게 점점 느껴진달까요? 30 넘어 남친과 헤어지고 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급격히 기분이 다운된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많이 예민해지긴 했습니다. 새로 누굴 만나긴 해야 하겠는데 이제 제 나이가 어디서 누굴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고 끽해야 소개팅 앱에서 만나면 다 거기서 거기일까봐 만나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절 위해 뭘 해야 할지 어디에서 내 짝을 찾고 어느 세월에 돈 모아서 아파트 하나 사고 살 수는 있을까요? 희망회로 굴리는 법 부탁드립니다. 강강이 저도 유튜브를 해볼까요? 해도 딱히 보여줄 게 없을 것 같아요. 유유유유유. 저도 이제 공감이 많이 간 게 저도 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가장 마인드가 있었어요. 빨리 취직해야겠다, 빨리 결혼해야겠다, 빨리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좀 일찍 결혼한 케이스거든요. 지금 어떤 마음인지는 너무 공감이 가기는 해요. 정말 맞아.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30대가 접어들면 그런 불안감이 들어요. 내가 웨딩드레스를 입을 일이 생길까?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내 친구들 주변에는 다 이제 결혼 하나둘씩 하고 있는데 좀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앞자리 숫자가 바뀌거나 내 주변 베프들이 결혼하기 시작을 하면은 조급증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면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빨리 어떻게 좀 쫄라서 푸시하고 싶고 그런 조바심이 날 때 저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쵸 그쵸. 판단력이 약간 흐려지잖아. 어떤 상황이든 내가 흔들려서 쏠려서 가기보다는 주체적으로 진짜 내가 정말 이 상황에 내 인생의 타이밍에 내가 원해서 가는 건지 누구보다도 조금 공감 가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동거하는 부분도 그렇고 제가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봤어요. 처음에 만나신 계기도 너무너무 스페셜하고 영상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반지하 사는 여자와 옥탑방 사는 남자로 동거를 5년 하시고 이제 결혼을 하신 케이스잖아요. 흔치 않잖아요. 각자 잘 살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모난 구석이 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각자의 색깔을 막 뿜어내면서 살다가 결혼이라는 것은 목표가 아니다. 지금 당장 너와 내가 어울려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약간은 조금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이요. 그분만. 그분만. 한 분만. 이게 너무 궁금해. 어떻게 동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옥탑방에서 살 때 그 옥탑방이 너무 낡아서 변기가 얼고 살 수 없는 그런 조립식 옥탑방을 막 낭만하우스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지체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40대에 맞는 집을 찾아라. 그랬더니 굉장히 우울해하는 거예요. 자기 삶은 지금 딱 완벽하고 로망을 이루고 있는데
있는데 지호 너 때문에 내 로망을 바꿔야 되지 않냐. 근데 그 로망이 동기가 온 게 로망은 아닐 거잖아요. 그거는 아주 조그만한 단점이고 더 큰 장점은 이제 하늘을 볼 수 있고 고양이를 키우고 뭐 고기를 마음껏 구워 먹고 친구들이 올 수 있는 옥상에 네네. 테라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이사를 했고 그 이사를 해놓고 이제 집을 좀 단장을 해주는 걸 한참을 도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호 이제 너 집에 들어와라. 뭐야? 딱 고쳐놨더니 이제 들어와. 아 이게 동거 사인이구나. 그치 그게 동거지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근데 남자친구는 그 당시에 그게 청혼이었다는 거예요. 난 나중에 알았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구나. 서프라이즈인 거야. 자기 딴에는 이제 프로포즈였대요. 훗날 5년 있다 얘기하더라고. 진짜 프로포즈 눈치를 할 못 때. 챘군요 그때. 전혀 못했죠. 근데 그때 마침 저도 되게 외로웠어요. 내가 말했잖아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 휩쓸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누구보다도 난 그 파도에 위에서 가장 휩쓸리신 분이네. 말만. 왜냐면 내가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결혼을 하는 것 같아. 휩쓸려야. 그러면 싸운 적은 없어요. 그 동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다 정리가 됐던 게 선배끼리면 이제 기념일이잖아요 나름. 예쁘게 꾸미고 이제 막 맛있는 집에 가서 젓가락도 들기 전에 딱 첫 마디가 지호야 난 너랑 결혼 안 할 거야. 300일 때? 누가 결혼하지? 갑자기 막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진짜 그게 무슨 뜻이래? 헤어지자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나하고 연애만 하겠다는 건지 뭐 가볍게만 만나고 우린 끝날 거라고 하는지 막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밥맛이 뚝 떨어지는데 눈물이 뚫뚫뚫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장황한 설명을 하는데 귀 안 들려. 안 들리지? 이미 빈정상했거든. 자기가 말한 뜻은 그거래요. 네가 지금 당장 만나고 있는 이 남자가 결혼을 전제로 바로 옆에 있는 너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충분히 알고 너를 충분히 알고 지금 우리가 행복하면 그게 결혼 아니겠냐. 아니 오빠 거예요. 무슨 뜻이야? 그래서 이런 지금 뭐 어떡하다고 300일 날. 그래서 그날 카톡으로 헤어집시다. 난 어. 자신이 없다 하고 했더니 너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닐걸? 뭐야? 나 지금 김탄인 줄 알았어. 나 지금.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같이 살고 있는 거죠. 혹시 남편분이 70년대생이신가요? 그렇죠. 7년생. 아니 이분도 70년대생인데 어. 화법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혹시 남편분 요거 좀 하세요? 엄청 하죠. 뭐야? 어제도 먹고 쫓겨났어요. 어머 지인이죠? 어머! 다 가십시다. 어머 너무 무섭다. 재밌겠다. 그런 분들하고 사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해석해서 듣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해석해서 안 듣고 그냥 안 들어요. 잘 안 들려요 이제.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넘었죠. 꽤 오래되니까. 그러면 뭐 5년, 6년, 7년 차니까. 동거는 5년 했고 이제 산지 7년 됐으니까 같이 산 지는 7년. 그럼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네요. 8살 차이 나요. 쌉소름. 저도 10살 차이거든요. 저는 갭이 언제 느껴졌냐면 동안이어서 몰랐는데 친구들? 친구분들이 왔을 때 금지야. 친구 만나는 거 금지야. 겸상도 못했어요. 놀라가지고. 어르신들 오셨나요? 너무 집에 갈 때 혹시 용돈 주지 않으셨어요? 막 인형 주시더라고. 인형이요? 그분들 밥 옆에 드시는데 저 옆에서 시리얼 먹었어요. 따로. 어려워가지고. 동거를 시작을 하고 신혼집을 옥탑방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조금 변기가 얼지 않는 옥탑방에서 레벨업된. 거기서부터 이제 동거가 시작된 거죠. 뜨순 변기집에서 거기 얘기도 너무 궁금해요. 부동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조건이 딴 게 없다. 독립된 테라스가 넓어야 된다. 남편 로망을 지켜줬네. 자기 테라스 뺏긴다고 우울해하니까 그걸 그대로 지켜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를 집을 엄청 찾아다녔어요. 나중에는 이제 부동산 분들이 테라스 변태 커플 있다고. 테라스 성애자 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집을 찾았는데 바로 매매 때리신 거예요? 매매도 아니었어요. 집을 사라니까 우울해하는 거예요 또. 왜? 집을 산다는 건 갇히는 느낌이래요. 메인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언어를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내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자기는 언제든지 인생에 뭔가 변화가 왔을 때 풀풀 떠날 수 있어야 되는데 집을 사서 매이면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우리 사장님이 보실 수도 있지만 같이 살기 힘드신 분이다. 쉽지 않아요. 어려운 캐릭터예요. 남편분을 소개팅 앱에서 만났어요? 아까 여기 사연자분이 소개팅 앱에서 사람 만나기 좀 그런데 라고 하셨잖아요. 네. 요새 세상이 변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근데 안 무서웠어요? 어쨌든 완전 모르는 사람이잖아. 인증이 안 된 앱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인증이 뭐죠? 공인인증서? 아니 공인인증서 모르니까. 요새는 그 다 회원 인증을 해요. 그리고 또 괜찮은 앱은 졸업 증명서 이런 것도 받고 뭐 재직 증명서 이런 거 제출하는 앱도 있어요. 근데 그때 자기 딴에는 먹혔다는데 저는 그거 패스했거든요. 별로다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만났어? 패스했는데? 유료 아이템을 쓴 거지 남편이. 돈을 써야 되는구나. 한 3달 정도를 거기서 수다를 떨다가 채팅을? 아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연락이 끊겼어. 끊겼다가 한 1년 반 있다가 제가 이제
핸드폰을 바꾸려고 보니까 그 앱이 살아있어가지고 마지막 대화가 보니까 강아지를 키운 애만에 하는 거야. 나 애견인인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강아지 입양하셨어요. 한마디를 1년 반 1년 반 만에 뜬금없이. 보냈거든요. 이 남자가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아, 나 찔러보려고 연락했구나.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너무 높으시다. 저기 가 있어, 저기. 연애하실 때 본인은 이혼을 안 했는데 스스로 이혼남이라고 소개했어요? 저는 이혼남입니다. 이런 거요? 앱에서 우리 커피 마십시다 하고 합정역에서 몇 시에 만나자마자. 만납시다. 앉자마자 저는 이혼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났나요? 커피만 마시고 당장 가야 되겠다. 이 새끼 뭐야? 이러면서. 그때는 그 이혼남이라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어요? 아니 나 우리 처음 만났잖아. 전 여친 얘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 사장님. 좋지 않아, 좋지 않아. 함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는 이제 모든 연애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널 만나도 진심일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사회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순수한 걸로 합시다. 퓨어남이셨다. 그때 정말. 도망갔으면 내 인생이 조금 편했을 수도 있었어. 조금 심플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남편이 크리스마스 때 리얼 프로포즈를 했더라고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지? 자꾸 질문이 막 지호 너는 우리가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막 가끔 이런 질문을 하길래 우리 오늘 콘텐츠 찍느라 질문하는 건가? 그때 유튜브 했으니까. 질문을 이제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나와보래. 그러더니 뒤에 빈 프레트를 이렇게 틀어놨는데 거기서 갑자기 우리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래서 우리 아빠가 나오고 동생이 나오고 친구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모리가 저한테 그랬어요. 지호 네가 너일 수 있도록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살면 좋겠다. 되게 멋있지 않아 근데? 나도 우와. 나일 수 있도록 지켜달라. 결혼을 하면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면서 서로 색이 섞이고 희생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지호는 지호일 수 있게 모리는 모리일 수 있게 각자의 색을 이어갈 수 있는 결혼 생활을 하자. 우와. 인생에 유일하게 성이 있던 시간이어가지고 되게 감동을. 동거할 때 부모님 반대나 이런 건 없었어요? 얘기하고 하신 거예요? 선 동거 후 통보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 동거가 진짜 진심으로 이게 길게 이어지려나 그런 확신이 조금 없었어가지고. 왜냐면 사람이 워낙 이상했거든요. 좀 특이하고. 그래서 내가 뛰쳐나올 수도 있잖아. 3년쯤 됐을 때 아버지한테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얘기 했을 때 아버님 반응이 어땠어요? 2년 같이 산 지 이제 2년이 깜짝이야. 지났어. 2년이 이런 줄 알고. 아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빠 사실은 내가 남자친구와 몇 년 만나서 몇 년째 같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집에 내가 어떻게 산지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초대하고 싶다. 와달라. 라고 했더니 아빠가 그때 화가 나셔가지고 한 3년 동안 안 봤어. 그랬는데 그 프로포즈 영상 이렇게 할 때 협조를 해주신 거네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이제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었죠.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인정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조금 했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의견은 그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라는 바탕을 참고만 할 뿐이지 사실 허락과 인정은 저는 이제 20대가 넘어가면 졸업해야 되지 않나. 오롯이 내 몫이다.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아버님은 또 어떤 반응이셨어요? 혼인신고 쓸 때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빠 친구들한테 막걸리 쏘고 고기 쏘고 이제 막걸리 써야지. 이제 안심하신 거죠. 내 딸이 살다가 이제 혹시나 좀 안 좋게 헤어지거나 이럴까봐 노심초사했던 마음이 좀 있나 봐.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 결혼이 뭔 소용이냐. 이거 모리 의견이에요. 제 의견은 아니고 이상한 사람 의견. 이상한 사람 의견. 네.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 결혼은 뭐 누구한테 허락받는 거다. 우리 포함 과정이다. 우리 둘이서 굳건하게 이 결혼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라고 이제 이런 자기의 개똥처럼 그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혼인신고를 찍었을 때 집 사인 매매 사인 할 때처럼 또 우울한 거야. 심지어 구청 가서 혼인신고 쓴 날 저녁에 오열했다니까요. 자기 메리지 불러 와가지고. 나 말고 그분이 메리지 불러가 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동생들 주변 형들한테 나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힙한 아재야. 혼인신고를 한 이상 그걸 못 하잖아요. 이제 안 입한 거야? 어필을 못 하니까 이제 좀 슬펐는지. 그때 그래서 이제 한참 저한테 매 맞고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심심할 일은 없겠다. 상견례도 이제 놀랍지가 않아요. 결혼한 다음에 상견례 하셨다고요? 그렇죠. 이제 같이 산 지 7년 차 됐을 때 양가 부모님이 이제서야 만나게 된 거예요. 결혼식 때도 못 뵀어요? 결혼식을 안 했어요, 저희는. 와, 근데 진짜 정해진 대로 안 사시네요. 결혼식을 원래 올해 해볼까? 시간이 나면 하자라고 했거든요. 시간이 나면? 결혼식장 말고 이제 캠핑장 같은 데나 아니면 바베큐장, 막 공사장 같은 데 빌리면. 공사장이요? 애견 운동장도 만들고. 애견 운동장이요? 지지미 좀 붙이고 해서 손님들 오면 먹이고 이런 거 하려고 했거든. 와, 근데 너무 멋있게 살지 않아요? 너무 궁금해, 나. 사장님이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그리고 결혼식 할 때 꼭 와주세요. 결혼식도 할 거예요? 내년이나 내후년쯤 시간 내면. 와, 너무 재밌다. 참
상견례는 그냥 그래서 어디서 하셨어요? 식당? 저희 집 테라스에서 이제 행사장이라고 해서 이제 플랜카드 만들고 모리의 어머님, 모리의 아버님 명찰 달아드리고 참석하시라고. 유튜브 찍었어 안 찍었어? 아 찍었는데 컨텐츠 괴물 같은 거. 편집을 하지 못했어. 저희는 상견례를 성과 발표회라고 했어요. 아 약간 회사 PPT 발표하는 것처럼? 양쪽 임원분들 모셔놓고 우리가 만나서 뭘 이뤘고 어떻게 살았는데 뭐 어떤 사업을 했고 이런 애기 성과가 생겼다. 있다. 최종 성과는 이제 아기다. 애기가 태어나기 전엔 양쪽 부모님이 얼굴은 보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만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상견례를 좀 급하게 한 거예요. 와 진짜 진취적인 삶이다. 나 처음 봤어. 저희는 저희 삶에 우리가 제일 우선인 거예요. 부모님들도 약간 이제 포기하신 것 같아요. 때 되면 불러주겠거니. 아 초대하겠거니. 이렇게 토크를 하고 나서 다시 사연을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사연자님께 하고 싶었던 말은 자기가 주도적인 느낌보다는 끌려다니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회가 약간 정해놓은 선이나 뭐 나이나. 그래서 그런 나이나 사회에서 제한하는 기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오롯이 이 타이밍이야 하고서 이제 잡았을 때 그게 내 것이지 사회에서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했을 때 과연 행복할까? 그럴 때만큼은 좀 이기적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왜 모셨는지 아시겠죠? 이게 왜냐면 저도 너무 옛날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서 절대로 이런 이야기에 도출해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생각에 전환이 되게 됐을 것 같아요. 사람은 늘 항상 나랑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환기도 좀 해가면서 그래야 좀 이게 판단할 때 여유가 생기죠. 그런 것 같아. 큰일 안 나거든요.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되게 좋은 말이다.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큰일 안 일어난다. 막 삽시다 여러분. 전 실제로 그렇게 썼어요. 조금 더 막 살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근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성향이 막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구속 안 했는데 혼자 정말 압박 스타킹 삼각비니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조금 난 좀 내려놔야겠다 막 살아야겠다라는 마인드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삶은 다 존중받아야 되고 정답은 없거든요. 내 경험을 어쨌든 간 공유하는 거고 꼭 나처럼 살아라는 아니잖아요. 이런 케이스도 있다. 막 뭔가 헷갈릴 때 그렇게 큰일은 안 난다라고 저는 안심 정도 시켜드리는 거죠. 우리 사연자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약간 댓글 반응이라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제가 우리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제는 작가님이잖아요. 궁금하신 분들 더보기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줌씨의 건강각이었고요. 어동인의 라이프의 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쭌쭌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